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이제 오늘부터 런데이 1주 1회차부터 운동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장소는 익숙하죠 여러분들? 네, 불로중학교 우리 학교 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자, 여기서부터 오늘 1주 1회차 코스를 선생님 마음대로, 선생님도 처음 걸어봐요 이 길. 선생님 마음대로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딱 도착하는 23분 코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고! 자, 먼저 걷기 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슬슬 움직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런데이의 첫 번째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5분간 걷는 시간입니다. 혹시 멈춰 있거나 달리고 있는 분은 가볍게 걷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가볍게 걸으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런데이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위한 세계 최고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셨습니다. 런데이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다짐은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트레이닝은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시거나 달리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달리기가 두렵거나 한 번도 달리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8주간 런데이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런데이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트레이너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8주가 되면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30분 이상 달릴 수 있는 체력과 멋진 몸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잠시 걸으면서 운동을 시작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지금은 걷기 시간입니다. 빠르게 달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아, 잠깐만요. 그런데 걷기라고요? 여러분은 분명히 달리기 운동을 하려고 런데이를 선택하셨는데 왜 5분간 걷기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드리죠. 달리기 전에 걷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을 달리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달리기 전에 걷기를 하거나 조깅을 하듯이 뛰면 몸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약간 빨라지며 온몸의 근육은 달리기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시작하자마자 달리기를 한다면 몸에 많은 부담이 가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걷기를 통해 몸을 약간 풀어주면 달리기가 전혀 힘들지 않고 효과도 더욱 좋습니다. 지금처럼 달리기 전에 5분간 느리게 달리거나 걷는 것을 웜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웜업을 할 때는 걷기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걷는 것을 준비 걷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마치고 난 후에도 5분간 느리게 달리거나 걷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쿨다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걷기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 걷기라고 합니다. 쿨다운은 체온을 서서히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주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소모하게 도와줍니다. 런데이의 모든 트레이닝은 준비 걷기, 즉 웜업과 마무리 걷기인 쿨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웜업. 웜업 뜻이 뭐예요? 웜업. 온도를 높이는 거, 따뜻하게 몸을 하는 거죠. 자,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열하는 거예요. 열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작. 그래서 한글로 준비 운동이라고 하죠. 준비 운동. 근데 준비 운동, 이런 웜업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준비 운동이 좋은 이유,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네,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가동 범위, 신체의 가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고 도움을 주어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 안에 근육뿐만 아니라 건, 인대, 뼈가 더 굳어 있어요. 이런 건, 인대, 뼈까지 근육뿐만 아니라 열이 더 전달되어서 신체가 운동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신경. 우리 몸은 뇌랑 척수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걸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중심에서 끝으로, 근육으로, 손끝으로 가는 것을 원심성, 멀리 간다 해서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요. 자, 이제 잠시 우리가 후면 원심성 신경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대표적으로 달리기가 운동신경을 시작됩니다. 들 수 있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경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미리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첫 번째 합니다. 달리기는 그래서 딱 신경이 2분만 활성화돼서 준비가 오늘은 2분 된다면 달리기를 한 본 후에 운동 2분 걷기를 하고 이제 실제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준비한 본래 운동을 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더 강한 운동을 하더라도 이 신경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속도입니다. 숨이 차서 옆 사람과 자, 대화를 그리고 할 세 수 번째, 없는 속도로 달려서는 본 안 됩니다. 운동 시 준비 운동을 하면 본 운동 시 퍼포먼스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1분간 우리가 두 번째 달려주세요.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신경이 명령을 내린다 절대 했죠. 무리해서 달리시면 안 그러면 됩니다. 신경이 반응 속도, 인체의 반응 속도는 신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본래 운동할 때 수행 능력이 훨씬 좋아진다. 자, 그래서 웜업과 반대되는 운동이 뭐죠? 네, 정리 운동, 준비 운동의 반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정리 운동이라 하죠. 정리 운동을 영어로 하면 쿨 다운, 열을 식힌다, 시원하게 쿨 다운, 온도를 내린다 해서 쿨 다운이라. 자, 우리가 준비 운동 웜업 시에는 주로 동적인 움직일동, 움직이면서 열을 올리는 동작들, 스트레칭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워밍업 동작을 주로 사용하고, 하지만 우리 쿨 다운에서는 정적인 안정 상태의 정적인 동작, 정적 스트레칭 운동들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쿨 다운의 뜻은 우리가 운동 시 올라갔던 맥박, 그리고 호흡, 숨쉬기 힘들었죠, 운동 때. 호흡,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열을 낮추는 것, 그리고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자, 이제 쿨다운의 중요성, 쿨다운을 왜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쿨다운은 심장 박동수를 이제 정상화, 안정 상태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쿨다운을 통하면 정상적인 심박수로 돌아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젖산이라는 근육 내에 쌓여있던 피로물질을 우리 몸을 순환하게 하고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한 운동,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내에는 젖산이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 이 젖산은 주로 근육 내에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근조직에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젖산이 우리가 실제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산소가 있다면 젖산은 피로물질로 계속 남아있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운동을 해서 근육 내에 남아있던 젖산을 없애기 위해서 혈류를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산소를 같이 혈액 안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리운동을 하면. 그러면 우리 젖산이 빨리 조금 더 수월하게 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현기증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현기증이 뭐예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거나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운동할 때도 갑자기 본 운동을 확 멈추고 철썩 앉거나 갑자기 정지해서 서 있거나 이러면 핑 돌 수도 있고, 특히 런닝머신 같은데 런닝머신 뛰다가 이제 운동 끝났어, 스탑 한 다음에 바로 내려오면 어지러운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기증을 이 쿨다운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쿨다운을 통해서 혈액을 꾸준히 몸 전체로 근육이 사용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 이제 혈액이 순환하게 되죠. 혈액이 순환하게 돼서 발끝에 있던 혈액도 다시 머릿속으로 돌아올 수 있고,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서 우리 현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번째는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 수축을 통해서 힘을 발생하고 빠르게 운동할 수 있는데, 이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상태 그대로 강직돼서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근경직인데, 이 근경직을 쿨다운, 우리가 정적 워밍업 한다 했죠. 쿨다운 시에는 자 늘려놔요. 자, 스트레칭 이렇게 쭉 유지하면서 늘려주면 근육이 수축되었던 것들이 이완되면서 늘어날 수 있겠죠. 본래 상태로 이렇게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도와주면 우리가 근경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뻣뻣한 학생들 많죠? 뻣뻣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발끝도 이렇게 숙였을 때 안 닿았지만 본래 운동, 체육 수업 하다가 마지막 쿨다운 시간에 한 번 더 발끝을 잡으려고 하면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몸에 열이 났기 때문에, 열이 나면 우리 몸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면 꾸준히 유연성 향상 트레이닝이 돼서 점점 조금만이라도 우리 유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운동 끝나고 쿨다운 정리 운동을 하면 우리 유연성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근육통을 예방하게 됩니다. 쿨다운 운동을 하면. 자, 근육통,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지연성 근육통이에요. 지연성 근육통, 통증이 바로 오지 않고 12시간 지난 후에나 48시간, 내일 되기 전에, 보통 내일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데, 이 지연성 근통증이 왜 오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수축을 할 때 무리한 운동을 하니까 근육 내 안에서 손상, 스크래치가 발생되게 됩니다. 스크래치. 그러면 그 손상된 부위 안에 칼슘이 축적되게 돼요. 칼슘. 근데 이 칼슘은 빠져나오면 여기 쌓이면 안 좋은데, 이 칼슘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축됐던 것들을 조금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쿨다운 동작을 하면 지연성 근통증이 조금 예방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쿨다운 정리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쉽게 우리가 런데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마무리 걷기가 있습니다. 걷기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속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래 운동보다는 조금 약한 강도의 운동을 해주면 그것이 정리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본 운동에서는 1km에 6분 페이스의 속도로 뛰었다면, 정리 운동에는 1km에 8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8분 페이스로 뛰면 그것은 정리운동, 쿨다운의 효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하는 동작이 아닌 그냥 스트레칭,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도 쿨다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관련된 쿨다운 스트레칭의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청소년 체조 오프라인에서 했던 반들은 알 거예요. 청소년 체조 1시간 동안 하면 첫 번째 동작은 종아리가 굉장히 아프게 되어 있어요. 종아리를 힘쓰면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종아리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수업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떤 스트레칭을 하냐? 다리를 쭉 뻗고 종아리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발끝을 당기고 앞으로 닫거나, 자, 한쪽 다리는 접어서 발끝을 잡거나 이런 동작을 하죠. 이런 동작들은 그 스트레칭 동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적 스트레칭. 그래서 20초, 10초 동안 유지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죠. 되도록이면 반동을 안 주고, 반동을 주게 되면 동적이 되니까 반동을 주지 않고 발끝 잡고 쭉 유지한 상태로 10초 동안 기다리는 것을 우리 쿨다운 스트레칭의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훨씬 약한 강도의 스트레칭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을. 자,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정의는 높은 강도의 운동 그리고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번갈아게 하면서 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한 강도의 운동 사이에 불완전한 휴식, 완전한 휴식, 완전히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거나 서서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걷는데 그 뛰는 강도만큼이 아닌 걷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자, 우리가 인터벌 트레이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우리가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은 저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겠죠. 자, 고강도는 육상 선수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전력 질주, 고강도, 그 다음에 50% 질주, 자, 그 다음 전력 질주, 그 다음에 50% 질주, 이 정도 속도로 하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는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저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도움이 되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 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는 우리 심장이 있어요. 심장 있죠? 심장에서 심장이 커지는데 어떤 게 커지냐? 심장벽 두께. 심장벽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이 공간은 똑같아요. 공간은 똑같은데 심장벽 근육이에요. 심장도 벽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힘이 세지겠죠. 힘이. 네, 심장에 도움이 되지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 심장이 한번 쥐어짤 때 힘이 파워가 늘어난다. 파워가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장벽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우리 이렇게 벌크업 되는 것처럼 심장이 벌크업 되는 거예요. 자, 심장 측면에서는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저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도움이 그렇다고 해서 심장에 안 될까요? 도움이? 아니에요. 다른 측면으로 저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심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크기가 커져요. 자, 고강도는 심장 크기는 똑같은데 벽이 두꺼워지니까 세진다 했죠. 세진다 했어요. 힘이. 근데 저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심장벽은 두께는 똑같지만 용적이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돼서 한번 짤 때 힘은 똑같지만 전에랑 똑같지만 한번 짤 때 들어있던 양이, 혈액의 양이 훨씬 많게 되겠죠? 이렇게 쭉 짜면. 근데 고강도는 이렇게 쥐어짜니까 훨씬 비슷한 효과로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양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자,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그 강한 운동 사이에 저강도 운동을 할 때 이 저강도 운동 시에도 이 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것이 뭐냐? 자,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운동을 계속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신체가 강한 운동 사이에 저강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또 곧바로 강한 운동을 들어가죠. 강한 운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한 운동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몸이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진대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진대사. 우리가 인터벌 트레이닝 할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심장이 커지거나 심장벽 두께가 높아져서 심장이 발달된다 했죠? 심장이. 자, 심장이 발달되면 한번 이렇게 펌프를 했을 때, 심장이 펌프했을 때 나가는 혈액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 혈액 속에는 영양소도 있고 우리 좋은 성분, 산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더 빠르게.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5분간 마무리 걷기를 하면서 체온과 심박수를 서서히 낮추겠습니다. 만약 걷기를 하는 동안 몸이 너무 차가워진다면 걷기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이 더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런데이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3회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사용하는
지방 연소가 체지방 인터벌 연소, 트레이닝을 한 후에 지방을 5분간 에너지원으로 걷기, 사용하는 즉 비율이 쿨다운을 높아지게 하면 됩니다. 체온과 그러면 심박수를 낮출 뿐만 우리가 아니라 지방을 칼로리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약 태울 수 여러분이 있겠죠. 달리기를 마친 네. 후에 바로 집으로 신체는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저강도 쉰다면 운동 시에는 더 많은 이렇게 칼로리를 지방을 소모할 기회를 사용하는 비율이 잃어버리게 되는 높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5분간 운동 편안하게 시에는 우리 걸으면서 탄수화물의 지방이 연소되는 사용 것을 빈도가 느껴보세요. 높은데, 우리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서 런데이와 함께 운동할 꾸준히 때 저강도 가장 중요한 것 중 운동을 하나는 부상을 쉬지 당하지 않고 않는 지속하기 것이라고 때문에 했습니다. 그 시간에 또 다른 그 중요한 것이 사이사이에 무엇인가요? 지방 연소가 그것은 계속되고 바로 있다는 적절한 것을 휴식을 알 취하는 수 있을 것입니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한 후에는 48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급적 내일은 달리기를 하지 말고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푹 쉬세요. 스트레칭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걷기를 한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달리기를 한 후에는 몸이 적당히 데워져 있으므로 스트레칭을 하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스트레칭은 여러분의 몸을 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근육 안에 피를 잘 돌게 하여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육이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 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 후에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적당 시간 수면을 취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약간 피곤하거나 뻣뻣하겠지만 런데이가 제공하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휴식하면 몸이 더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의 몸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당김과 근육 떨림 현상은 여러분들의 첫 달리기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일주일이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제 트레이닝을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더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서서히 여러분의 지구력과 체력이 올라가고 체중은 감량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트레이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트레이닝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런데이의 트레이닝은 매주 3번의 달리기를 권장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트레이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런데이 트레이닝은 5분간 걷기인 웜업과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마무리인 5분간 걷기, 즉 쿨다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웜업과 쿨다운은 생략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달리셔야 합니다. 앞으로 달리기를 할 때에는 옆 사람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거나 혹은 끝까지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달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걷기와 달리기 자세를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걷기 자세가 올바른지 살펴보세요. 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도 가급적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일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3번째 코스까지 꼭 달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트레이닝에서는 앱의 사용법과 트레이닝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배우고, 세 번째 트레이닝에서는 런데이를 이용한 체중 감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닝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